지은은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민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출근 첫날,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네며 환영해요. 지은 씨, 같이 일하게 돼서 기뻐요 라고 말했을 때 지은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그 미소를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다. 그녀는 결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민지는 회사에서 인기 많았던 디자이너였다. 25살,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주변을 밝히는 그녀는 항상 웃음으로 팀을 이끌었다. 지은은 28살, 마케팅 팀의 신입으로 들어왔지만 이미 경력이 있어서 민지와 자주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관계였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함께 먹는 밥, 퇴근 후에 짧은 산책, 그리고 주말에 공유하는 메시지가 점점 깊어지면서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직시해야 했다. 이건 그냥 우정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그러나 민지의 손길이 스치면 그 떨림은 거짓말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지가 지은을 불렀다. 지은 씨, 주말에 제 오두막으로 갈래요? 산속에 있어요. 공기 좋고 조용해요.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은은 망설였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특히 어머니는 여자끼리 너무 붙어 다니면 이상하게 보인다고 늘 경고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에 끌려 지은은 수락했다. 토요일 아침, 지은은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다. 오두막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민지의 아버지였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당황했다. 민지 씨가 초대해서. 친구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다. 민지가. 그 애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여기 오두막은 우리 가족 거예요.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민지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전화로 확인하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지은을 안으로 들이며 물었다. 정말 민지의 친구세요? 요즘 그 애가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지은은 불안해졌다. 민지의 가족은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 했다. 민지와 지은의 관계는 비밀이었다.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지은은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강조했고, 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오두막 안은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아버지는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지가 요즘 늦게 들어오고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의 아버지가 의심하는 걸까? 그녀는 대답을 피하려 애썼다. 그냥 동료예요.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봐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날카로웠다. 민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애는 달랐어요. 남자애들보다는 여자애들과 더 친했죠. 하지만 그건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지은은 민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처음 키스한 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민지가 나, 지은 씨 좋아해. 진심으로 라고 고백했을 때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 자신도 그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우리 사회에서 이게 가능할까? 지은은 물었고 민지는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제 이 오두막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당신, 민지랑 무슨 관계예요? 솔직히 말해요. 지은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우린 사랑해요.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 민지는 정상적인 애야. 그날 밤, 지은은 오두막에 갇힌 듯 했다. 아버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왜 민지가 이런 함정을 팠을까? 아니, 어쩌면 민지가 아버지에게 털어놓으려 한 걸까? 지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질 테고 아버지는 그녀를 버릴지도 모른다. 사회의 시선은 더 잔인했다. 직장에서의 승진, 친구들의 배신. 모든 게 위험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아빠, 왜 여기 계세요? 민지는 놀랐지만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초대한 사람이 왔어. 그리고 그 애가 말했어. 민지는 지은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아버지에게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두려웠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왜 나를 이용한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민지는 울며 말했다. 우리 관계를 인정받고 싶었어. 하지만 잘못됐어. 이 사건은 지은의 인생을 뒤집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민지를 피하게 됐고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지은은 밤마다 울었다.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민지의 아버지는 그날 오두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지은과 민지를 마주 앉히고 긴 대화를 강요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 둘 다 미쳤어? 한국에서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 저 진심이에요. 지은이를 사랑해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도 민지를 사랑했지만 이 순간 모든 게 고통이었다. 아버지는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집안은 보수적이야. 할아버지는 교회 장로시고 어머니는 항상 정상적인 삶을 강조하셨어. 민지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더 일찍 결혼시켰을 거야. 민지는 반발했다. 아빠,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래요. 지은은 침묵했다. 그녀의 가족도 비슷했다.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대학 때부터 남자친구를 사귀라는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여자들에게 끌렸다. 민지를 만나기 전에도 대학 동기와의 짧은 로맨스가 있었지만 사회의 벽에 부딪혀 끝났다.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아버지는 직원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라고 주장했다. 민지는 울며 아빠, 저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라고 답했다. 지은은 중재하려 했지만 자신의 위치가 불안했다.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었다. 법적으로는 동성결혼이 불가능하고 미디어에서도 부정적으로 묘사됐다. 지은은 뉴스를 떠올렸다.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 한 레즈비언 커플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다음 날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민지의 아버지는 이 일은 비밀로 할게. 하지만 너희 관계 끝내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민지를 마주쳤을 때 어색함을 느꼈다. 미안해, 민지가 속삭였다. 하지만 지은은 화가 났다. 왜 나를 끌어들인 거야? 내 가족 문제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는 없니? 결혼 생각해라. 지은은 거짓말로 둘러댔다. 네, 알아볼게요.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은 밤에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했다. 이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 그녀는 인터넷에서 동성애 커뮤니티를 검색했다. 그곳에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한 포스트에서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지만 후회해요 라는 글이 눈에 띄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민지는 자빠가 나를 감시해. 집에 갇힌 기분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안아주고 싶었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했다. 갑자기 민지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아버지가 알려준 모양이었다. 민지야, 집으로 가자. 이 여자랑 뭐 하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주머니, 저희는, 하지만 어머니는 무시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민지를 망치네. 민지는 어머니를 밀치며 엄마,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공원 사람들이 쳐다봤다. 지은은 수치심을 느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 사건 후 지은은 회사에서 휴가를 냈다. 그녀는 집에 틀어박혀 울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냥 남자 만나라고 조언할 테니까. 지은의 내적 투쟁은 극에 달했다. 사랑 vs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그녀는 일기를 썼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한편 민지는 집에서 아버지와 대치했다. 아빠, 저를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사회가 안 받아줄 거야. 내 미래를 생각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민지는 울었다. 왜? 나 때문에. 지은은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민지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사회의 압력은 그녀를 짓눌렀다. 몇 주 후, 지은은 회사로 복귀했다. 민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피했다. 프로젝트 미팅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동료들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이게 옳은 선택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민지의 메시지가 그리웠다. 민지의 가족은 그녀를 더 압박했다. 아버지는 결혼 소개팅 해라 라고 강요했다. 민지는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눈물에 약해졌다. 엄마, 저 남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그럼 내 인생 끝이야. 사회에서 버림받을 거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절망했다. 그녀는 지은을 떠올렸다. 지은아,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까? 민지는 비밀리에 동성애 상담소를 찾았다. 그곳 상담사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지은은 일이 바빠서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남자친구 생겼니? 아니면 이상한 일이니? 지은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에요. 엄마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우리 집안은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 동네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정상적이란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그들은 은밀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는 마른 얼굴로 나타났다. 지은아, 나 소개팅 갔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가족 때문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싫었어. 그 남자랑 있으니 너만 생각났어. 지은은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하지만 민지는 망설였다. 아빠가 감시해. 만약 알면 나를 쫓아낼지도 몰라. 갑자기 민지의 아버지가 카페에 나타났다. 그는 추적한 모양이었다. 민지야. 또 이 여자랑. 그의 목소리는 크고 화가 났다. 카페 손님들이 쳐다봤다. 지은은 일어나 말했다. 아저씨, 저희 사랑은 진심이에요. 아버지는 웃었다.
사랑. 이건 변태야. 사회가 용납 안 해. 민지는 울며 아버지를 끌어냈다. 아빠, 그만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집으로 가자. 이 관계 끝내라고 명령했다. 그 사건은 지은에게 큰 상처였다. 그녀는 직장에서 소문이 돌까 두려웠다. 동료 한 명이 물었다. 민지랑 무슨 일 있었어? 요즘 이상해.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내적으로 무너졌다. 이 사랑의 대가는 너무 커. 그녀는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하지만 가족이, 사회가 라고 반박했다. 민지는 집에서 반항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집을 나갈게요 라고 선언했다.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민지야, 내 미래를 생각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그게 정상인가요? 억지로 사는 게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중재했다. 우리도 내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이건 안 돼. 민지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지은과 민지는 비밀 메시지로 연락했다. 우리 도망칠까? 지은이 제안했다. 민지는 가능할까? 직장, 가족라고 망설였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내 가족에게 털어놓을게. 그녀는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 치료받아. 지은은 울었다. 엄마, 저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 고백은 가족을 흔들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지은은 짐을 쌌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나 이제 자유야. 너는? 민지는 망설였다. 아직. 두려워. 지은은 실망했다. 하지만 이해했다. 사회의 압력은 개인을 짓누른다. 지은은 임시 숙소를 구했다. 직장은 유지했지만 민지와의 거리는 멀어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지게 옳은 길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외로움은 컸다.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다.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한 친구가 지은아, 그건 이상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상한 건 내 생각이야 라고 대꾸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집에서 고립됐다. 아버지는 그녀의 핸드폰을 감시하고 외출을 제한했다. 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라고 말했다. 민지는 반항하며 저는 정상이에요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다. 민지야, 우리를 생각해. 민지는 갈등했다. 가족 vs 사랑, 어느 쪽? 그녀는 밤에 지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어느 날 지은은 회사에서 민지의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지은은 긴장했다. 무슨 일로요? 아버지는 민지를 놓아줘요. 그의 인생을 망치지 마요. 지은은 화가 났다. 아저씨, 민지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행복. 이 사회에서 꿈도 꾸지 마요. 지은은 변화는 올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민지를 유혹한 거야 라고 비난했다. 그 대화 후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는 상담소에서 내가 잘못된 걸까? 라고 물었다. 상담사는 잔이에요. 사회가 잘못됐어요 라고 답했다. 지은은 동성애 인권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멤버가 가족의 반대를 이겨냈어 라고 공유했다. 지은은 희망을 얻었다. 민지는 결국 집을 나왔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자유가 됐어. 지은은 기뻐하며 만났다. 정말 민지는 아빠가 쫓아냈어. 하지만 후회 안에 그들은 안아줬다. 하지만 현실은 하엇이했다.
직장에서의 시선, 경제적 어려움. 민지는 우리 함께 살아갈까?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그래, 해보자. 그러나 가족의 반발은 계속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미쳤어. 지은은 엄마, 저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사회가 안 받아줄 거야 라고 말했다. 민지의 아버지도 연락했다. 민지야, 돌아와. 용서할게요 하지만 민지는 거부했다. 아빠, 저를 인정해주세요. 고조되는 갈등 속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의 일상은 시작됐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직장의 차별. 지은은 승진에서 밀렸다. 내 성향 때문이야 라는 소문이 돌았다. 민지는 디자인 작업에서 클라이언트가 거부했다. 그런 사람과 일 안 해. 그럼에도 그들은 버텼다. 밤에 서로를 안으며 우리 사랑이 이겨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은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민지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게 우리의 선택인가? 그들은 물었다. 클라이맥스는 민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왔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나 때문에 그녀는 지은에게 가족에게 돌아갈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럼 우리 관계는? 민지는 울었다. 모르겠어. 너무 아파.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 민지는 하지만 가족이 라고 말했다. 그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아 울었다. 이 사랑의 끝인가? 민지가 떠난 후 지은은 빈 아파트에서 고독을 느꼈다. 매일 출근길에 민지의 빈자리를 보며 후회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사회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은은 기다리다 지쳤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가족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잘 생각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텅 비었다. 어머니는 내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라고 안아줬다. 민지는 억지로 웃었다. 네, 엄마, 그러나 밤에 지은을 그리워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몇 달 후,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며 비슷한 사람들을 도왔다. 한 행사에서 연설했다.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사회가 변해야 해요. 청중의 박수가 그녀를 위로했다. 하지만 민지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민지는 소개팅을 했다. 남자는 친절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은만 생각나 후 그녀는 아버지에게 저 다시 나갈게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또, 내 인생 망치려 해. 민지는 아빠, 제 행복을 위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가지마 라고 붙잡았다. 민지는 지은을 찾았다.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놀랐다. 왜 왔어? 민지는 너 없이 못 살아. 가족에게도 말했어. 인정받지 못해도 너와 함께할게.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정말 그들은 안아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다. 그들의 재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함께 싸우기로 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중요해. 민지의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무시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안정됐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애 인권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서로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가끔 그 선택들이 옳았을까? 라고 생각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지만 대가는 영원했다. 이 이야기에서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가?